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크루드오일 44.6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여전히 빠져가고 있는데 나스닥은 더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1.19% 빠지면서 5,664달러 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서머리신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강전 지금 넷째 날이에요. 마지막 날을 앞두고 저희 12명의 트레이더 분들이 정말 상당히 열심히 매매하고 계시는데요. 자, 남은 1시간도 어떤 경기 이어질지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지금 12명의 트레이더, 32명의 트레이더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이 트레이더 중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는다고 합니다. 자, 두 분의 트레이더가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외환 영웅 트레이더가 이번 주 토요일 부산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오후 1시 반에서 4시 반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산 디자인센터 4층 강연장으로 가시면 외환 영웅 트레이더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박노주 트레이더가 부산 같은 장소로 간다고 합니다. 6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고요. 같은 장소입니다. 디자인센터 4층 강연장에서 있을 예정이니까요.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의 강연의 고지도 도와드렸고 이제 저희가 2부로 들어오면서 시장 어떻게 변했는지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해설위원님, 먼저 어제 상당히 변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제보다는 상당히 단조로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이들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지금 상황 눈에 띄시나요? 지금 당연히 지수가 좀 눈에 많이 띄고요.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트레이더도 많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지수 쪽에 많이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드리고 있는 순간에 이제 나스닥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반등이 현재 지금 얼마까지 좀 이어질지가 조금 의문스러운데 사실상 추세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가 현재 오늘 주간 실업수당 청구서가 나오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도 물론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지만 이게 고용은 좋은데 소비 쪽이 확실히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게 반등하기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이 타이밍을 좀 재보자면은 한 다음 달에 있을 실적 발표들 그때쯤 기인해서 좀 다시 또 뭔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때 사이에 좀 뭔가 이슈 갭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최지훈 해설님도 함께 말씀 도와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크지는 않은 그런 시장인데요. 그 종목으로 보면은 이제 크루드 오일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반등을 지금 주고 좀 매도세와 매수세가 조금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시점이 어떻게 보면 직전에 장중 기준으로 했을 때 44.13이 제일 저가였고 그 이후로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루드 오일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크루드 오일에 좀 관심을 가셔도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2부에 들어서면서 또 시장이 각기로 또 움직이고 있는데 외신들 어떤 뉴스 다루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윤희라 외신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별로 크지 않은 시장에서도 우리의 아키텍처 트레이더 같은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해외 선물의 신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시겠죠. 그동안에 어떤 뉴스들이 들려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나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주와 은행의 주가 폭락을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결정과 더불어서 경제 지표의 부진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미 증시도 빠지고 있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도 하방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강세로 인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다만 좀 이따가 있을 트럼프가 지금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방금 전에 속보가 올라왔는데요. 그 푸틴이 러시아 측에서 이번 오해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건설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양국 관계 속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러시아 대선 개입설에 오해를 받고 있는데 푸틴이 도와준다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인데요. 이것 또한 장이 흐르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또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그 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결정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연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파운드화는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방금 전에 홈빌더 컨피던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그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원한다는 보도가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포인트나 하락을 하면서 이것 또한 S&P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칩니다. 네, 이 시간 외신들은 어떤 뉴스를 다루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건축가에 대한 발음도 들어봤어요. 네, 자 이렇게 윤희라 캐스터 통해서 뉴스를 들어봤는데요. 두 분의 해설위원님 지금 뉴스 들으셨는데 딱 이슈가 되는 뉴스 보신 점 있으신가요? 네, 저는 트럼프가 자꾸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가네요. 네. 올해가 탄핵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자꾸 관심이 가게 되는데, 약간의 불확실성을 조금 증가시켜주는 시점이 언제냐. 이런 부분들이 좀 트레이딩 할 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청문회는 사실 일막이었다면 사실 절정이 사실 특검 조사거든요. 이 특검 조사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과연 언제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건지, 그리고 해외 선물에 영향을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많이 궁금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 봤을 때 오일 뉴스들이 이제 조금씩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좀 오일이 좀 그래도 반등을 모색해 볼 만한 지금 타이밍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외신 뉴스 통해서 시장 분석도 함께 해봤는데, 크루드 오일은 반등의 기미가 일단은 지금 시점은 좀 보이지 않아요. 일단 44.61달러인데, 저희 12명의 트레이더 중에서 좀 대부분의 분들이 또 매수로 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고, 또 매도로 추가 하락을 좀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 장은 참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2,400선을 지지한 채 2,422포인트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골드가 그리고 또 많이 빠졌는데, 일단 좀 골드 오늘 많이 빠진 이유가 좀 궁금해요. 어제부터 안전자산에 대해서도 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골드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 일단 골드가 빠지는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의 여파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달러에 대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원래 시장이 어렵게 되면 특히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리스크가 좀 요인이 확대되면 안전자산이 이제, 그렇죠. 반대로 하는 이런 상충되는 흐름을 보이긴 하는데, 최근에 시장은 좀 그렇게 어떤 그 상관관계가 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오히려 골드를 보면서 요즘 시장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골드를 위시한 이제
비롯한 이제 안전자산들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이제 자금의 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자금 이동하느냐, 위험자산 이동하느냐인데 지금 이제 자금들이 약간 좀 붕뜬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현재 자금 자체가 일단 상품들의 약간 투기적인 포지션에 좀 약간 쏠려 있는 것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지수 쪽에서는 좀 자금이 좀 빠진 상태인데 또 안전자산이 좀 빠진 상태. 그러니까 현재 어느 정도 다른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네, 네. 대기 자금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골드도 빠지고 안전자산인 국채 그리고 옌도 함께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이후 이슈에 대해서는 뭐 예상대로는 좀 흘러갔던 뭐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 그 밖에도 또 지수 쪽에서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김정서 해설위원님은 지금 좀 자금이 좀 비축이 되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사실 지금 해주셨어요. 어제 FOMC 회의에서 네. 옐러 의장이 약간 뭐라고 해석하기 딱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네.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해서 오늘 또 제가 리포트들 쏟아진 리포트들 다 봤는데 예, 결론이 없습니다, 다들. 예, 다들 결론이 없어서 사실상 어떻게 좀 예측하기 조금 쉽지 않은 예, 그러니까 옐러 회장이 상당히 의외로 매파적이었다. 라고 생각은 들지만, 결국은 또 그래도 점진적인 그런 자산 축소,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이거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국으로 한번 건너가면, 옐러 회장과 한번 점심을 한번 같이 먹고 싶습니다. 예. 정확하게 좀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 싶고요. 예. 뭐 그렇네요. 네. 점심 식사가 좀 성사가 되면은 꼭 저희 프로그램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 또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각에 또 트레이더 분들은 어떤 매매하고 있을지 바로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트레이더 지금 현재 일간 수익 현황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자, 1위는 선재 트레이더가 일간 수익금으로 상당한 성적을 보여주시면서 1위에 랭킹이 되고요. 자, 지금 파생이 하신 트레이더도 현재 관망하고 있습니다. 일간 수익금과 지금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이 없는데 직접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상당히 크루돌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네네. 뭐 그 시장 함께 지켜보셨나요? 어제가 오히려 큰 기회가 왔던 것 같고요. 네네. 사실은 어제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해치 준비를 했고, 네. 그래서 어제 유로에 좀 집중을 많이 했고요. 이게 뭐 또 대기자는 또 계좌가 한정돼 있고 수량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쨌든 수익으로 잘 마무리를 했고 지금 개인 포지션은 유로는 그대로 하방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상당히 변수 큰 유로에서 상당히 좋은 포지션 잡았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파생이 하시님께서 오늘 제 페이지 N을 거래한 걸로 보이는데 어떤 관점으로 거래를 하셨던 건지 좀 궁금하네요. 옌도 빠지고 있는데, 네.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어제 9시 반 이제 지표 발표 날 때 사실 그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었는데요. 네. 세력들의 좀 아마 그 집중 공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네. 그때 한번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FOMC 새벽 3시에 터지면서 또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좀 판단을 해서 위에서 고점 부근에서 좀 추가적인 개인 포지션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제 시작점 거기까지 일부 청산을 하고 나머지 지금 목표가는 제가 지금 10850 정도까지 개인 포지션 볼까 합니다. 네. 상당히 좀 저는 전략적으로 좀 안전자산을 선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 네네. 좀 여보세요? 것 같습니다. 네네. 트레이더님. 네. 네. 안전자산 쪽에서 이제 좋은 공략 포인트를 좀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네네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저희 이제 해외 선물의 신 지금 계좌 운영하시는 그 계좌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이 없으세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으실 건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또 모르죠. 이게 네. 사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포지션인데요. 네. 그래도 이제 갈수록 이게 이제 문이 좁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 업무 중에서 가장 신경이 많이 쓰여요. 사실 제가 잔인한 룰이라고 했는데 좀 룰이 좀 잔인하긴 하죠. 예. 그래서 요즘에 안 그래도 제가 잠을 많이 못 자는데 네.
요 녀석 때문에 정말 잠을 더 못 자고 있는데요. 예. 지금 또 다음 주 이후부터 또 개인적으로 또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아. 회사 업무도 바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 할애되는 대로 지금 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좀 자리를 많이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 단기 포지션을. 그렇죠. 예.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냥 뭐 두고 보지는 않을 거고요. 뭐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더 노려볼까는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노리는 전략들을 지난주 강연회에서 좀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챙겨가지 않으셨나. 아, 그럼요. 네, 그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강연회 공개를 분위기 좀 많이 어땠나요? 해드렸습니다. 강연회가 좀 궁금합니다. 너무 좋았던, 제 개인적으로는 집중들 너무 많이 해주셨고요. 예. 또 저 성원에 보답하자, 제 또 기법이라면 기법인 방법들을 몇 가지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어쨌든 좋은 시간 가져서 저는 나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뭐 시간이 좀 더 아쉬웠다는 점. 좀 더 길게 한 1박 2일로 하셨으면 좀 좋았을 네, 것 같아요. 1박 2일 해도 2일이요? 뭐, 네, 주로 제가 세미나를 1박 2일로 추진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예전에. 예. 그런데도 항상 얘기를 해도 끝이 없죠. 예, 그렇죠. 뭐 밤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네, 아니 그 아쉬운 부분을 이제 저희 해외 선물의 신 대회가 또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좀 녹여서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에게 보여주신다면은 더욱더 좋은 정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알겠습니다. 네, 남은 최선을 시간도 다해볼게요. 열심히 분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네. 파생 야신 트레이더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현재 상황과 함께 전략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트레이더의 지금 현재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2강전 진출하고 있는 트레이더 분들 외에도 정말 열심히 매매하고 계시는데, 이분을 또 안 만나볼 수가 없어요. 예. 리치 트레이더 지금 구리 17계약을 13,000달러 평가이기예요. 그리고 오늘 일간 수익금만 해도 5,000달러가 넘거든요. 바로 연결 통해서 들어봅니다. 트레이더님. 여보세요? 네, 리치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구리, 역시나 어제 계속적으로 인터뷰한 그 내용대로,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 청산하실 건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네, 방송 중에 지금 한 5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네. 2.5짜리 깰 때까지 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네. 그 원칙이 일단은- 그대로 가는 거군요. 네. 네, 김영철 위원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원칙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계속? 네, 일단은 지금 딱히 지표들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없다면은, 네. 일단 중국 산업 생산도 전전월 때만 조금 높게 나왔지, 전월 그렇게 좋지 않고, 이번에는 예상치보다 약간 높게 나왔지만 전월하고 똑같거든요. 경기 둔화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산업 생산의 둔화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모양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산업 생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번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아마 중국 산업 생산이 나왔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산업 생산에는 이제 광산업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리의 소비량을 어느 정도의 산업 생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표는 제가 보고하는 대로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 전월보다는 높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일단 좀, 예상치 자체를 워낙 낮게 잡았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높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고 전월보다만 높지는 않는다면은 홀딩을 해보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렇게 나와서 일단 홀딩을 해보고 있고 구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아래에서 조금 청산을 했다가 위에서 또 다시 잡은 모양새로 지금 네.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수익을 좀 내놓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청산을 보고 위에서 다시 또 올라오면 다시 또 추가를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저 구리 17계약 저거 언제 청산할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에 항상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2.5짜리 깰 때까지는 걸려요. 네, 이거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퀴즈로 한번 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네. 근데 네. 우리 리치 트레이더님께 참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네네. 있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 대회에서 이제 배틀리그는 지금 탈락은 했지만 이번 주 수익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가요? 정말 아쉽지 않으신가요? 이번 주 수익금이 얼마죠? 이번 주 수익금 3만 달러가 넘어가시는데 그런가요? 네. 예, 제가 봤을 땐 주간 수익금 기록도 깰 기세인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요. 근데 네네.
지난대 우승자로서 또 팬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좀 그래도 아쉽게 좀 떨어지긴 하셨지만 지금 수익금은 또 일주일 뒤에가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신지 참 룰이 좀 너무 잔인하지 않았는지. 아쉽기는 한데요. 예. 근데 저는 이미 뭐 그전 대회에서 리그 2개 있는 것 중에 둘 다 우승을 한번 했었고, 예. 또 진출해야지 또 우승하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대회에 나가서 모든 트레이더 분들이 대회에 나가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회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익만 잘 낸다면은, 뭐, 대회 아쉽긴 하지만은, 뭐, 지나간 것은 미련을 두지 말아야겠죠. 사실 리치님이 사실 지난주에도 트레이딩을 상당히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욕심이 리스트레이더님이 화를 불렀죠. 욕심보다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 리스트레이더님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트레이더 분이에요. 그냥 자리 보이면 그냥 계속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대회에 연연하지 않는 예,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남은 시간 안에서도 어떤 매매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구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오늘 뭐 일간 수익금은 어떤 종목으로 좀 쌓으신 거예요? 구리 말고는 없어요. 구리 구리를 말고는 좀 이제 청산해서 좀 쌓으신 거고, 그렇다면 네네. 그 외에 다른 종목은 혹시 지금 팔라듐을 보여주신다는? 들고 있습니다. 팔라듐. 팔라듐. 네, 대회 계좌는 아닌데요. 네. 따로 이제 본계좌에 팔라듐이 지금 870에서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해외 선물의 신 이 대회 안에서는 지금 구리로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해설위원님 중에 그 옆에 해설위원님이 구리의 상방을 예측하시는 해설위원님 아니셨나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떤 해설위원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상방이 아직도 유력해 보이시는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리는 아직까지 2.7을 가기보다는 2.5를 먼저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까지는 들고 있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구리에 대한 뷰를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치 트레이더의 구리에 대한 종목 정말 깔끔한 설명과 함께 지금 목표가까지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네. 사실 저도 뭐 나스닥 안 깨진다고 얘기 드렸다가 네, 네, 네. 깨졌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가끔. 이게 대응이 그럼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이해해 역시나 주시면 대응이 좋겠네요. 중요한 트레이딩이라는 거. 자, 이어서 또 다른 아쉬운 또 분이 있으시죠. 네. 오늘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7,000달러 이상이고요. 나스닥 안에서는 10,000달러가 넘어요. 네, 네.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퀴즈를 통해서도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좀 안녕하세요. 약간 화면이 이전보다 작아졌는데 밖에 계신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네. 직원들 중에 미팅할 게 있어가지고. 네네. 밖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그래요? 네, 일단은. 휴대폰 하고 뭐, 계시군요. 네, 받을 수는 있어서. 휴대폰으로 일단은. 네. 또 화상 얼굴 보여드려야 되니까 또. 아주 잘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트레이더님. 네네네. 오늘 나스닥이, 정말. 네, 또 깨지고 내려가죠. 네네. 근데 방금 이렇게 좀 듣고 있었는데, 김현철 해설위원님 나스닥 안 깨진다고 그랬다고요? 며칠 전에 그랬습니다. 예. 그래요? 제대로 대답해 주시죠, 그거보다는 이제 해설위원님. 지난주에 네네. 좀 쉽게 밀리지 않지 않을까. 우리 팡이 네.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을까 했는데 팡이 깨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다시 네. 또 때렸습니다. 다시 네. 매도, 차월물을 다시 매도 진입을 했고, 분명히 내려간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웠던 점은 지난주에 정확히 저희가 11시 45분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과 30분 뒤에 대폭락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저는 되게 궁금해서 그런 혹시 이 대회 자체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니까 네. 어차피 좀 많이 아쉽긴 했는데 지금 뭐 그렇게 또 제 시황대로 예측대로 내려가줘서 또 한편으로는 또 뿌듯했고 또 이제 제가 그 전에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시황대로 뭐 하셔서 시청자분들께서 또 수익 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그런 거에 보람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혹시 일간 최대 수익 기록이 뭐 깨졌나요? 아니요, 안 깨졌습니다, 아직까지. 예. 아직은 있죠. 예. 주간은 오늘 잘하면 리치 트레이더가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간이요? 네.
네, 일간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네. 일간은 깨지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저도 지금 이번 나스닥이 지금 더 내려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한 6,500대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6,000이 아니고 5,500대까지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크게 내일까지 좀 내려가고, 예.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일단은 반등 나왔다 또 한 번 꼬꾸라질 걸로 봐서, 예. 그럼 이번 주에도, 이번 주까지 따지면은 주간 최대 수익도 저도 기록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주간으로가 리치트레이더가 한 네. 3만 달러가 넘어서 3만 달러가 그렇군요. 넘은 한 3만 5천 바 이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최대 수익 기록했었죠. 네, 제가. 그렇죠. 네, 일간. 네. 그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구나. 네. 예. 역사를 쓰고 싶으신 많이 내려가야 되겠네요, 나스닥이.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네네. 현재 이제 배틀리그는 더 이상 없으니 이제 기록에 연연하겠다. 아니요. 승부처를 아니, 좀 누적 수익이요. 보이시는 누적 거죠. 수익. 누적수익. 네. 누적수익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방도주 다음 트레이더가 또 주까지도 승부처로. 더 폭락을 네. 하고, 지금 일단 골드가 지금 국채랑 같이 빠지는 게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네, 맞아요. 난감한 이게, 거죠. 네. 그죠? 네. 시장이 좀 어려워요, 사실상, 네. 진짜로. 예. 맞습니다, 트레이더님. 네네. 근데 그런 어려운 시장에서 그 나스닥의 지수 쪽 플레이, 그다음 그런 플레이들을 좀 이번에 그런 전략들을 좀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려고 강연회를 다음 주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시청자분들한테 좀 맞아요. 강연회 때 어떤 전략들 얘기해 주실지 좀 맞아요. 자세하게 좀 살짝만 얘기해 줄 네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강연회 때 주식 투자자분들이 해외 선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시즌 주식 1에서 투자자가요? 데이 트레이딩 기법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포지션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2017년도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해외 선물을 또 좀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느냐. 예, 제가 지금 나스닥으로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강연회 때, 좀 많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제목이 주식 네. 투자자라는 이유가 좀 있나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가 해야 투자자분들이 되는 거죠. 예. 데이 트레이딩을 좀, 단타를 좀 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포지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좀 나이가 좀 있거나 좀 그러신 분들 좀 대응이 늦잖아요. 데이 트레이딩 그렇죠. 하기에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좀 길게 끌고 가는 해외 선물 매매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가 좀 잘할 수 있는 매매법이죠. 네네. 자, 일단 그래서 지금 주제가 주식 투자자가 해외 선물 잘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딱 정하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도 저희 쪽으로 계속적으로 정보 보내주시고요. 자, 트레이더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노주 트레이더의 나스닥에 대한 부분 포지션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 투자자가 해외 선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주 강연회에서 노하우를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노주 트레이더 만나봤고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앞에서 박노주 트레이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자산인 금이 빠져가면서 또 국채도 같이 빠진다. 이게 참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수도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수익을 이렇게 챙겨 가시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한 트레이더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주간 천연가스 재고량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역시 11시 반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후에 발표가 어떻게 됐는지 발표치도 저희가 함께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직전과 같은 흐름에서 같은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또 다른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죠. 외환용 트레이더가 지금 원유에 대해서 18계약을 도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는 44.5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트레이더님은 44.51달러에 지금 매도 포지션이에요.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정말 버라이어티했죠, 트레이더님. 크루드 오일이 떨어지면서 청산을 하셨고 또 수익금도 쌓아가셨어요. 예. 네네. 지금 연결 괜찮으신 거죠? 예. 네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어제 좀 그런 요점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어저께요. 네네. 어저께 그 발표 전에 분명 말씀드린 저는 이제 매도로 좀 자리가 날 때 풀배팅을 한다고 했었고, 뭐 약간은 이제 진입하자마자 한 20, 30틱은 올렸지만은 제가 보는 차트랑 시스템은 99.9%가 하방이었고, 또한 이제 말씀드린 뭐 우리 다른 전문가분들의 비중이 한 90%가 매수고 우리 추세 신호님인가랑 저랑만 매도를 해서 좀 더 확신을 갖고 매도를 친 게 좀 맞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8대2 법칙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외환용 트레이더님 근데 지금 예. 이 수익금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네. 예. 예, 거의 뭐 지금 현재 12강전에서 전체 누적 수익 1위이신데 예. 12강 전체에서 1위신데 추가적 매매 이렇게 세게 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렇게 대룰 잘 모르신 거 아니시죠? 모릅니다. 아 모르십니까? 그냥 저는 대회를 제 신경 안 길만 쓰십니까? 갑니다. 외환용 신동아는 예. 그냥 저는 나는 나다. 나의 예. 길만 오로지 간다. 아 예. 그냥 따로 대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보인 대로만 하겠다. 예, 그렇죠. 뭐 보이는데 왜 매매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진정한 트레이더십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예. 아, 그리고 근데 이제 크루드오일에서 그렇게 좀 수익을 내시고 난 이후에 지금 18계약을 또 들어가신 것도 정말 김정철 해설위원이 말씀처럼 대단하신 일이고, 이후에 다른 종목은 안 보실까요? 어떻게? 원래는 금을 네. 봤었는데요. 네네, 맞죠. 9시 15분에 좀 매도를 보려다가 사실 이거를 좀 놓쳐서, 이제 오일도 사실은 수익이 났었는데 좀 안 팔았습니다. 아까 전에 45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청산을 시켰는데, 네네. 좀, 어떻게 보면 누적 수익이 지금 보니까 제가 2위고, 뭐 이왕 안 되는 건 아예 안 되고, 되려면 확실히 누적 수익까지 1등을 좀 하려고 좀 버텼던 게, 네. 아까쯤에 뭐 한 1,500% 수익 났던 거를 안 팔았던 게, 좀 약간 손실로 이어졌지만, 그래도 저는 자신있게, 오늘이 빠질지, 내일이 빠질지 모르지만, 5일이, 제가 봤을 때는 44.06이 깨지면, 한 42.50까지 또 봅니다. 지금, 앞으로 200티 정도 더 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빠질지는 저도 모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이제 외환용 트레이더님이 룰을 알고 계세요? 네, 룰 모르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누적 수익까지 다 챙기시는 거 보니까 네. 룰은 아니, 알고 누적 계신 수익-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네. 그럼 강연회 때 좀 네. 뭐 하시고 싶은 얘기시나 강연회 때 좀 맞아요. 이틀 뒤잖아요, 강연회가. 아, 이번 주 토요일 아, 네.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예, 요번 주 토요일 날, 네.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외환용 신동환이 세계 최초 두 번째로 해외 선물을 부산에서 합니다.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또한 주식도 안 하시는 분들, 또는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다 동일합니다. 주식이든,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뷰를 보되, 다만 주식은 상방에서만 수익 나는 거고, 해외 선물은 지금처럼 제가 5일을 매도 치듯이 하방으로 수익 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방법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한 강연에 부산 디자인센터 4층에 오셔서 외환용 신동환이 어떻게 단순 무식하게 매매하는지, 왜 그 풀배팅을 하고 18계약을 진입하는 이유가 그냥 감으로 그냥 무식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제 개인계까지 가면 지금 한 40개 지금 5일로 지금 풀배팅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게 아니라 제 17년 노하우와 경력, 또한 어느 정도의 그런 단순한 힘과 방향을 보는 방법, 또한 오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을 전혀 몰라도 외환용처럼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뭐 시즌 1과 시즌 2에 이어서 외환용 트레이더의 매매 그리고 잘 보셨고 또 궁금해하셨던 분들이라면 부산에 이 강연에 꼭 참석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트레이더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환용 트레이더 만나봤습니다. 네. 참 유쾌하신 분이에요. 재치 있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외환용 트레이더가 네. 그러니까 해외 선물 전혀 몰라도 외환용처럼 될 수 있다.
이 주제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외환용 트레이더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잘 모른다고 자기는. 네, 잘 몰라야지 외환용처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네네. 좀 생각을 해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발표치가 지금 전망치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네. 재고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그 실제로 천연가스 급등을 했고요. 네네. 반면에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상황에서 오일은 좀 빠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 좀 반대로 좀 흘러간 부분이 있는데 네. 천연가스가 재고 나온 뒤로 급등을 한 상태고 네. 반면에 같은 에너지 섹터였던 오일이 좀 밀린 부분 네.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네, 3달러가 지금 넘었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일 대비해서 2.65% 상승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황금연목 트레이더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트레이더님은 지금 어제 원유에 대해서 20계약을 실으셨고 보유 포지션 지금 현재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크루드 오일이 좀 급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수는 있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는 그 방법이 중요하겠죠. 자, 트레이더님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적 수익금 1위이십니다. 트레이더님. 네. 방송하시는데 곤란함을 좀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실 어저께 오일이 수익이 났죠. 이제 원유 재고 발표 때. 그래서 원유 재고 발표 전에 보니까는 올라가는 거가 쉽지 않다 해서 매도를 다 걸어놨는데. 네. 정말 터치만 하고 일부 다른 계좌에 있는 수량은 가져가고 뱉을 거를 안 가져갔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요? 거래 내역을 봤는데 네네. 네. 한틱 찬 줄 알았는데 터치까지 했습니까? 예, 터치까지. 제가 한틱처럼 봤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지정가를 안 걸어놓으신 줄 알았어요. 미리 다 걸어놨었어요. 그런데 터치를 했는데 안 걸렸구나. 네. 줄여볼까 그러다가 네네.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거에 그 정도로 이제 움직이겠다 싶어서 했는데 네네. 이렇게 정말 한 틱에 한 끗 차이라는 네. 얘기들 하는데 한 틱 차이는 그런데 네네. 손실이 굉장히 크죠. 정말 뭐 벌어놓은 수익을 좀 깨먹는다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큰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까 이런 고민도 좀 해봤었고 특히 이제 45불은 안 깰 거라고 봤는데 이제 깼잖아요. 이미 상태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 경우는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인 내일까지의 그렇죠. 순위로 대회가 가지고 우리 있죠. 이제 예. 8강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의 꼴찌잖아요 지금. 누적 수익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번 주가 지금 5일 때문에 꼴찌가 돼서 내일 아주 급변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그럼 또 잘라내고 그럼 왜 다른 종목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도 질문하실 그죠. 수가 있는데 네네. 제 국채를 매수를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채를 네네. 하려고 돈을 빼놓은 것도 있었는데 오일 때문에 못한 점도 있었고 또 한편에 내가 이 오일을 몇백만 원 정도의 손실이었는데 결국 제가 이제 몇천만 원 손실이 났잖아요. 이거를 버리고 과연 내가 다른 종목에 가서 그 순간에 이 배틀을 위해서 몇천만 원을 어떻게 내가 찾아올 것인가라는 그런 자신감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에 그런 종목도 안 보였고 그래서 뭐 안타깝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른 때 같으면 자금의 여유가 이렇게 좀 풀로 있었다면 어젯밤에 FOMC 때 채권 같은 그렇죠. 경우 매도, 국채 같은 경우 매도를 하고 충분히 했을 텐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이악 물고 버티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군들이 해외 선물이 다 하락이죠. 매도, 네, 오늘 좀 어려운 장입니다. 예. 또 뭐 S&P 다 하락인 상태인데 네. 사실 S&P가 아직은 21선이 살아 있습니다. 그냥 예. 무조건 급락은 아니고 21선이 살아 있어서 S&P가 그래서 조금 힘을 준다면은 오일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 어떤 추세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는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제 기준에는 45불만 넘어서면 그래도 조금은 매수 기운이 좀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어제 정도에 이렇게 원유 때 한번 흔들어 놨으면 웬만한 개인들은 다 떨려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금력에서도 떨려나고 네. 또 심리적인 면에서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도 뭐 못 자른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라내고 제가 대안할 수 있는 종목은 좀 없었더라. 네, 그런 그렇죠. 점들이고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해설위원님들한테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황은여모님 같은 상황이었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근데 생각해봤을 때 저도 그러면 아마 황은여모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대회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떻게든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사실 안전자산은 사실 그 황윤영모님이 얘기하신 가격대까지 충분히 갔다가 밀렸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죠. 상당히 그 부분에 못 잡으신 부분에 대한 멘탈 이런 거 생각하면 아마 저도 아마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내일 어떻게 잘 좀 되기를 빌어주세요. 황윤영님 근데 제가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혹시 네. 그 안전자산 쪽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골드나 국채 관련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어려운 장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다들 사람들이 어려우시다고 좀 말씀해 황영원 주시는데. 얘기를 말씀을 좀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네네. 우리 이제 제가 신용국채가 국민주가 됐다 이런 표현을 좀 네. 쓰고 있는데요. 이제 국채를 단순하게 차트로만 보시면 안 되고, 항상 추세 차트를 본다면은 추세로 뭐 60분봉, 120분봉을 활용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 10년 채권 금리 지표를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채권 금리가 2.1 근처를 가면 우리 어제같이 그 거의 고점 자리가 되죠. 그런 네. 자리에서는 반대로 매도를 좀 해주셔야 되고, 네. 최근에 거의 뭐 2.18, 2.2 가까이 가면은 오히려 또 채권 금리가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금리 사이클을 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 작년부터 국채를 쭉 했었을 때 매도로 해서 먹었을 때가 크기는 했어요. 그런데 매도가 굉장히 어렵고 플레이가 시간이 길더라도 국채가 매수를 한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시간은 비록 많이 가더라도 수익이 좀 더 커진다라는 거를 느낄 수 네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물론 단기 사이클로 올라갔던 만큼은 조금 내려오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 매수 플레이가 훨씬 더 유익한 수익에 있어서는 좀 안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뭐 S&P 매도해야지 또는 뭐 골드 매도해야지 이런 마음에다 하지 마시고 이 금리 지표를 이렇게 보시면서 네. 금리가 꺾어졌었을 때 그때 이제 채권 이 10년 국채는 반대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점으로 거래를 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렇게 저는 말로 하고 또 실전을 같이 할 수 있지만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그냥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가 60분 차트나 120분 차트 정도를 그려 놓으시고 거기에 반드시 61선을 좀 그려 놓으세요. 그래서 61선을 뛰어넘은 상태라면 매수 쪽으로만 가시고 61선을 이제 깨고 내려간다면 매도 쪽으로 좀 가시는 그런 전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차트적인 기법도 네. 좀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채권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이자율하고 가격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약간 네네. 이걸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상상을 해야 살짝 되거든요. 헷갈려요. 네네. 네, 그런 아니, 부분에서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 황정만이 꾸준히 잘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채권이 제일 쉽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좀 쉽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네네. 해보게 되네요. 네, 저는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앞에 그런 상황 이후에도 이렇게 자신만의 전략을 딱 풀어 가시는 걸 보아하니까 정말 프로다우신 모습입니다, 트레이더님. 네. 내일까지 그래도 뭐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 결과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황금 연모 트레이더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뭐 각 투자자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이 트레이더 분들이 경험을 하시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들을 잘 취합해서 전략에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뉴스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세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시장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지금 S&P 500 지수는 2,420점에서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일단 오늘 움직임이 좀 적어요. 44.5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골드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1256.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천연가스 재고가 나왔는데 천연가스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3.017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현재 시세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지금 현재 뉴스들 궁금하실 텐데 윤희라 캐스터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상품과 지수 관련된 여러 가지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같은 경우에는 꽤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100포인트나 하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플 때문인 것으로 거의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상품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58.30에서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게 깨졌죠. 그렇다면 하방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48.70에서 피보나치 레벨을 지나서 1243.80에서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리치 트레이더가 보유하고 있는 구리 2.5에서 매도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현재 이 레인지를 2.5155에서 2.6520으로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2.5675가 깨진다면 작년 최저점인 2.5155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네요. 또 더불어서 오일은 44.45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4.45가 사실 방금 전에 깨졌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하방이다. low 40까지 보고 있습니다. 40대 초반까지 보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 흐름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있었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2.9달러대에서 거래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발표가 있으면서 3.0230 지금 이것도 넘어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3.127에서 도전을 받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깨져서 더 높이 올라간다면 상방 흐름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상품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지수와 지표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우리 해외 선물의 신 참고하시면서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상품별 뉴스와 함께 가격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정말 시간이 흘러갔는데 벌써 45분이 지났습니다. 12강전에 들어오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두 분의 해설위원이 오늘 함께 중계를 도와주셨는데 오늘 경기 어떠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오늘 전반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트레이더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이제 대회 전략에 좀 잘 맞추시는 분도 있고 또 대회에 전혀 신경 안 쓰고 내 플레이 한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런 분들이 또 대응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포지션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 대응력들이 상당히 좋으시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프로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네. 자, 최지훈 해설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나오신 트레이더님들께서 이제 매매 전략이라든지 팁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보이는 수익률적인 측면이라든지 수익금 뭐 이런 것들보다도 시청을 하실 때 이제 그 전문가들의 고유였던 노하우를 좀 캐치하는 그런 쪽으로 좀 시청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빠르게 달려왔는데 지금까지의 수익금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주간 수익금 현황인데요. 역시나 외환용 트레이더 굳건하게 지키고 있죠. 5,260달러. 북두지성 트레이더 2위 달리고 있습니다. 4,200달러 이상. 그리고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가 올라왔네요. 네, 3,400 때문에. 네, 3,435달러입니다. 4위는 골드베인 트레이더가 3,000달러 이상이고요. 5위는 선제 트레이더가 이 순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위는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고요. 7위는 파생 야신 트레이더, 8위는 남한산성 트레이더입니다. 자, 9위부터는 좀 치열할 것 같은데 맥전멘트 트레이더와 10위는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지금 12강 진출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매매 열심히 해주시는 트레이더 분들이 있죠. 자, 지금 리치 트레이더는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31,862달러 넘었고요. 나스닥 보유하고 있는 박노주 트레이더도 10,000달러가 넘었습니다. 차태미약 트레이더가 조금 더 수익금이 높아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오일 쪽에서 좀 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쟁 여신 트레이더, 첨기살롱 트레이더 순으로 엄청난 수익금 확인을 하셨고요. 자, 시즌2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누적 수익금도 확인합니다. 황금연무 트레이더는 앞서서 또 그런 손실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 수익금은 4만 달러가 넘습니다.
엄청나고요. 2위는 외환용 트레이더 26,000달러, 그리고 3위는 북두칠성 트레이더, 4위는 시그널빌리프, 5위는 파생 야신, 6위는 천기살롱, 7위는 놀부선생 트레이더 순입니다. 자, 이렇게 12강 넷째 날을 맞이를 했는데요. 내일 정말 12강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은 또 8강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경기도 많이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내일이 마지막인데 앞으로 결승전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긴 여정을 거치시면서 지치실 법도 한데 하지만 막판까지 정말 진짜 전문가답게 트레이더답게 열심히 또 더욱더 열심히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펀의 위아 영 들으면서 저희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